반갑습니다. 오늘 원언방송 법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법회의 인연으로 더욱 은혜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대산종사법어 교리편 69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는 생활 속에서 한 마음을 끊임없이 챙기는 공부로 유무념 대조 공부를 일러주셨나니, 유무념 대조 공부는 성리를 바탕으로 한 마음을 찾고 한 마음을 길들이고 한 마음을 잘 쓰자는 공부인 바, 한 마음을 챙기면 한없는 광명의 길, 진급의 길, 은혜의 길로 나아갈 것이요, 한 마음을 놓으면 어두운 길, 강급의 길, 해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본문에 바탕하여 한 마음 잘 챙기고 다스리니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개봉교당 교도님 중에 민화 그림을 그리는 공부반에서 일어난 경계를 한 마음 잘 챙겨서 마음 공부한 정기일기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마음 한번 돌리고 나니입니다. 마음 한번 돌리고 나니 모든 것이 보이고 또한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건강한 관계 속에서 서로가 협족해야 하는 마음으로 민화 수업에 임하고 있는 나의 발걸음은 너무 가볍다.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다. 3, 4개월 전에 새로 부임해 오신 선생님과 불편한 마음으로 한 달을 넘게 지나온 것 같다. 누구의 잘잘못도 특별한 사유도 없이 계속되는 갈등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수업을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해본 것은 근래의 수업 분위기가 좋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그걸 핑계 삼아 나를 합리화하고 있는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자각을 하게 되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아주 오랫동안 수업을 다녔다는 나의 암안심에 사로잡혀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사물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외눈박이가 되어 나 혼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보니 부끄럽다. 이 생각 저 생각 내려놓고 오롯하게 그 마음만 보고 가자 다짐하며 멈추고 돌렸다. 나의 기운이 전해졌을까? 선생님께서 잘 따라와줘서 고맙다는 문자를 주셨다. 모든 일이 조화를 이루어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 같고 마음의 여유를 찾고 보니 수업하는 분위기도 예전과 다르게 나아진 것 같은 이 감정과 기분은 무엇일까? 비록 방황은 했지만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나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일기 기재를 잘 작성하셨습니다. 민화를 그리는 공부반 지도 선생님이 갑작스럽게 바뀌는 과정에서 불편한 일들이 있었기에 새로 오신 선생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보니 계속하여 요란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분별 주착이었음을 알게 되니 마음의 장벽이 스스로 사라지면서 새로운 선생님과 기운이 통해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었다는 마음공부 일기입니다. 우리 교도님 마음공부 참 잘하셨죠. 70을 넘긴 분들에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세 가지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건강이라고 합니다. 그럼 1위는 무엇일까요? 1위는 하루하루를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태도라고 합니다. 늘 마음을 챙기고 복은 감사하는 생활과 그런 마음의 태도가 70의 인생 여정에 가장 소중한 행복의 요건이 된다고 합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세 가지
보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식보라고 하는데 잘 먹는 것이 보배라고 합니다. 과식보다는 절식을 하고 건강식을 해야 그 음식이 몸에 보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보라고 합니다. 걷는 것이 이 보배라고 해서 요즘에 하루에 1시간 정도 많은 분들이 만보 걷기를 실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최고의 건강은 심보라고 합니다. 마음이 보배라고 합니다.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사는가, 무슨 마음을 먹고 사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건강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혈관 청소와 재생에 관여하는 호르몬인 셀로토닌과 멜라토닌은 음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마음의 상태, 그리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몸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몸의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혈관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혈관 청소는 음식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질 때 생성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몸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타원 이동진화 선진님의 수양체였던 서울 종로구 동대문 소재 창신동 해관에서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10여 분의 교도님들과 좌선, 정전 공부, 그리고 일기기재 문답 감정 공부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 공부인들 중에 일기 내용을 오늘 소개해 드릴 이 교도님은 수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차 휴가를 내어서 참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공부한 내용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강자 약자가 따로 없건만은 입니다. 교도 정기훈련을 앞두고 며칠 전부터 교화단 단체 채팅방이 바쁘다. 전날 밤 교무님으로부터 피아노 반주를 부탁받고 일요일 아침 조금 이른 시간에 피아노 연습을 위해 교당에 도착했다. 소법당에 가면 항상 시어머니 신발이 놓여 있는데 어쩐 일인지 오늘 신발이 안 보인다. 어른들께 여쭤보니 보건 장터에 가셨단다. 아, 다행이다. 시집 온 지 2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시어머니 신발만 봐도, 목소리만 들어도, 전화벨만 울려도 심장이 쿵쾅거린다. 참 며느리 입장에서는 항상 어려운 분이 시어머님이신가 봅니다. 단장님께서는 내가 아침 일찍 와서 너무 좋고 고맙고 감동받았다고 하신다. 주방일을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식탁이나 닦고 정리나 하다가 피아노 연습을 하며 오늘 피아노 칠 거 많죠? 하고 교무님께 여쭈니 훈련은 교무님이 직접 반주를 하셔서 오늘 피아노 반주는 안 해도 된다고 하신다. 어머니도 안 계시고 피아노도 안 치는 훈련은 정말 재미있었다. 교무님 말씀도 귀에 쏙쏙 들어오고 기도 명상도 단주봉 좌선 실습도 참 좋았다. 훈련받는 교도님들 사진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바로 화면으로 보여주시는 것도 신선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훈련은 교무님께서 한 말씀 하신다.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면 강자인가요? 상황 따라 도움을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강자입니다. 순간 마음이 멍했다. 1. 직장에서 민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는 을이 아니고 강자였구나. 2. 교무님의 부탁을 받고 응할 수 있는 내가 강자였구나. 3. 내 얼굴만 봐도 좋다고 감동이라고 하시는 우리 단장님께는 내가 강자였구나. 4. 시댁 집안 통틀어 가장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월급이 제일 많아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내가 강자였구나. 5. 가장 역할 하는 며느리 눈치 보느라 전화 한 통 편히 못 하시고 가까운 우리 집에도 잘 못 오시는 어머님에겐 내가 강자였구나.
그제서야 원기 108년도 신년 법문이 눈에 들어왔다. 강자와 약자는 함께 살아가는 은혜의 관계입니다. 강자는 약자로 인하여 강자의 지위를 얻는 것이기에 약자를 잘 보호하고 인도할 책임이 있고, 약자는 강자의 인도와 도움으로 점점 강자의 지위에 오를 수 있으므로 강자를 서성 삼아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교당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도 난 늘 어리라고 생각하고 억울하고 힘든 마음이 컸는데, 마음을 달리 생각해 보니 나는 어느새 강자가 되어 있었다. 강자 약자가 따로 없건만은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 존중받고 싶은 마음의 경계에 따라 나도 모르게 나 스스로를 홀로 약자로 만들고 힘들고 억울해 한 것이다. 심장에 얹혀진 커다란 바위돌 몇 개가 없어진 듯 마음이 가벼워진다. 그리고 이 갑을 관계도 강자와 약자와의 관계도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기에 오늘도 더 마음 챙기며 강자가 약자를 강자로 이끌어주고 모두가 위 없는 원만 평등한 대낙원에서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아우, 일기기재 정말 잘했죠. 우리 지금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교도님들 박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간 일기기재를 하고 문답감정을 하여 심중에 공부심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강의 내용이 크게 마음에 와닿고 법으로 마음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일기 한 편에서 대소유모 이치가 다 들어 있습니다. 강약이 원래 없는 그 이치를 챙기고, 강에 잡히고 약에 잡혔던 마음을 일일이 알아차리고, 약이 또한 강이 되고 강이 또한 약이 되는 이치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이 공부를 일기를 발표하신 교도님이 대소유모 이치를 확실하게 깨쳐서 일기기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해를 공부하다 보니까 저절로 대소유모 이치가 밝아지고 그러한 내용이 다 드러나도록 일기기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 공부로 가족 간의 갈등이나 직장 생활, 경계 등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경계를 잘 극복해 나가는 교도님의 일기 내용에 큰 박수를 보내고, 함께 참석한 공부인들도 서로 많은 격려를 하였습니다. 또 한 분의 마음 공부 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교도님은 오래전 부부 간에 매주 일요일 오후에 저와 함께 만나서 마음 공부를 하며 일기 기재를 한 내용입니다. 제목은 롤러코스터 마음입니다. 어제는 센터에 가는 날이었다. 볼 일이 있어서 수업 끝나기 10분 전에 먼저 나오는데 총무님이 나보고 할 이야기가 있으니 나중에 전화를 하겠다고 했다. 무슨 일로 전화한다고 하나? 지난번 서성의 날 10,000원 안 낸 것 때문인가? 끝까지 내라고 할 참인가? 나는 그분과 친분 관계가 거의 없어서 그것 말고는 나에게 무슨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았다. 운전하는 내내 마음이 복잡해졌다. 이제 와서 10,000원을 낸다는 것도 이상하고, 더 이상 불편해서 센터 수업 못 다니겠다. 강사님께 편지 한 통 써서 사무실에 갖다 주고 다음 주부터 안 나가는 게 좋겠다. 단체 채팅방에서도 탈퇴해야겠다. 이따가 총무님께 전화 오면 받을까 말까? 받으면 뭐라고 할까? 아참, 공부할 때지. 경계구나. 공부할 때야. 스스로 주문을 걸며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전화가 왔다. 다른 게 아니고 구연동화 같이 배워보자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에 멘붕이 왔다. 본인은 손자에게 책 읽기 배우려고 하는데 내 생각이 나서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것이다. 시간은 격주 토요일로 회비는 따로 필요 없단다.
엄청 당황스러워서 결정을 못하고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리고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마음이 허탈하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공부할 때라는 것은 알아챘지만 불안하고 초조했던 내 마음을 바라보고 수용하기는 역시나 잘 안 되었던 것 같다. 없건만은 있어지나니 하고 챙겼지만 내 생각에 놀아났다. 어제 일을 생각하며 일기를 쓰는 와중에 뭘 해결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다. 마음의 흐름을 아주 사실적으로 잘 표현했죠. 센터에 근무하는 총무분이 스승의 날과 관련하여 10,000원씩 돈을 모아서 반지도 선생님에게 답례를 하자고 의견을 모았는데 본인은 그 의견에 찬성할 수 없다며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안 낸 것이 마음에 걸려 있었기에 총무이 만나자는 말에 스스로 여러 가지 마음의 분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한 판단이 과연 옳았을까? 내가 너무 인색했나? 혹 내가 그 일로 인하여 불이익이나 미움을 받으면 어쩌나? 나하고 깊은 연관도 없는데 스승의 날 답례를 해야 하나 등등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분별이 일어났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돈을 굳이 내고 싶지 않은 마음과 또한 그로 인하여 센터 총무나 지도 선생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싶지 않은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지 못하였습니다.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음을 확실하게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설령 돈을 내어도 혹은 돈을 내지 않아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판단하였으면 그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미움을 주고 안 주고는 상대방의 몫이므로 그에 따른 결과는 당당히 내가 받으면 됩니다. 혹 상대가 미움이 있다면 그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또는 그것이 많이 불편하다면 내가 돈을 내어야겠죠. 돈도 내기 싫고 또 미움도 받기 싫은 두 마음이 다 작용하고 있기에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요란할 때 먼저 그 요란해지는 원인을 찾아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엊그제 단체 채팅방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뇌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평소에 욕을 자주 하면은 나에게 욕할 일만 생기고 짜증나 라고 자주 말하면 짜증날 일들만 생기면서 또한 재수없어 이렇게 말하면 재수없는 일만 나에게 계속 생긴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챙기는 첫걸음은 말을 잘하는 공부에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실제로 내가 하는 생각과 말들이 내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자주 하라고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스가모니의 인생 수업이란 책에서 스가모니 부처님도 말과 언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소 부정적인 말만 내뱉으면 당신의 삶은 어둠 속으로 빠져든다. 부정적인 말과 생각은 우리를 더 깊은 불행으로 이끈다. 반면에 긍정적인 말은 우리의 인생을 더 밝고 행복한 방향으로 이끌어준다. 당신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말은 당신의 하루와 미래를 그리는 붓이다. 긍정적인 말을 통해 밝은 미래를 그려라. 이렇게 말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일매일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말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부정적인 말은 우리를 낙담하게 만듭니다. 제가 근무하는 교당 인근에
참 말을 이쁘게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가게를 이용해 주고 싶고 또 그 상점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나옵니다. 마음으로 평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1년이 되고 그리고 1년이 모여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십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나의 삶을 만들고 나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감사와 긍정의 말을 선택하면 우리의 하루와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내가 한 말과 행동이 곧 나에게 되돌아오는 이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나에게 긍정의 말과 용기와 희망을 주고 감사, 보온하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만나는 모든 인연들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주는 공부인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정전 이론상 법어에서는 이 원상은 눈, 귀, 코, 입, 몸, 마음을 잘 사용하는 것이니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하였습니다. 정전 이론상의 진리장을 보면 먼저 이론상의 진리를 알고 신앙하고 수행하여서 이론상 서원을 올리도록 공부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이론상 법어로 육군 동작이 다 이론으로 화하여서 구경에는 육군 동작이 다 부처의 마음과 행으로 그 기질까지 변화되는 열애의 경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산종사법어 개벽편 6장에서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새 하늘, 새 땅에, 새 문명, 개벽의 문이 활짝 열려가니 그 진리의 대원을 누가 막겠느냐.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것 구하지 말고, 다른 것 바라지 말고, 오직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잘하여 자기불공, 교도불공, 국민불공, 인류불공에 힘쓰자. 이 불공만이 진리의 대운을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니 열리고 밝아지고 하나 되어 가는 진급의 시대이므로 마음 공부에 더욱 힘쓰자 하셨습니다. 본문처럼 지금은 진급의 시대, 개벽의 시대이므로 마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진리의 대운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 일상생활에서 한 마음을 잘 다스리고 한 마음을 잘 챙기는 공부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낙원 세상 열어가는 활불이 되도록 정진합시다. 감사합니다.